이어서 국민의힘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도봉구 김재섭입니다. 의원님 지금 선대위에서 직책 맡고 있습니까? 조직부총장이잖아요. 아니 그거는 예. 저희가 후보 교체고 새벽 3시 막 그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때 저는 사임하고 나왔습니다. 아, 조직부총장 내려놨어요? 네, 그때 사임하고 나왔고 예. 지금은 저 도봉갑 당협위원장입니다. 아니 근데 전 조직부총장이고 가장 어린 의원들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. 두 그렇습니다. 번째로 어린가요? 김재섭 의원이? 두 번째가 세 번째인가? 예. 세 번째죠. 우리 예. 저 비대위원장 하시는 김영태 의원이 제일 어리고 예. 그 다음이 우리 대구의 우재준 아, 의원님. 그렇구나. 예. 그 다음에 저랑 예. 경산의 조지현 의원이 동갑입니다. 아, 예. 자, 그런데 네. 안 맡았어요? 선대위에서 직책을요? 도봉갑 당협위원장. 그거 말고 뭐 중앙선대위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뭐 무슨 뭐 많잖아요. 임명장 많이 주잖아요. 아, 저는 이 지역에 열심히 하는 게 예. 전반적으로 선대위에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예. 지역에만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. 후보가 안 준 거예요? 주는데 안 받은 거예요?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. 예. 그거는 제가 NCND 하겠습니다. NCND 아니 왜냐면 제가 후보나 지도부나 선대위 고위 관계자라면 이 김재섭 의원은 젊은 의원이고 강북에서 거의 유일하게 당선된 사람이기 때문에 선거 캠페인에서 쓰임새가 되게 많은 의원인데 제가 후보라면 그럴 것 같거든요. 왜 아무 직책도 안 줬을까? 아니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. 지역에서 열심히 뛰는 게 오히려 전반적으로 선거에는 도움이 됐고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강북을 책임질 구심점이 없는 거 아닙니까? 예. 그래서 이번에 한동훈 대표랑 예. 저 김문수 후보랑 만난 자리도 바로 도봉 아닙니까? 예. 저희 지역. 예, 맞아요. 예. 예. 다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알겠습니다. 사전 투표 하십니까, 의원님? 네, 오늘 이따가 저 지역으로 돌아가서 예. 하려고 합니다. 자, 김문수 후보도 사전 투표 한다잖아요. 예. 근데 원래 사전 투표 폐지 공약이 있었잖아요. 네. 그런데 이제 사전 투표를 하라 이 얘기예요. 그러면 이게 예전에 있었던 뭐 사전 투표가 뭐 이상하다, 부정 선거가 있다 이 주장도 완전 철회하는 거로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우리가? 예,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더 이상 부정 선거에 붙자도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 계기를 예.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실 부정 선거 담론에 말하자면 으뜸으로 지금 치고 올라오신 분이 윤 전 대통령인데 우리 윤 전 대통령 매번 사전 투표 다 하셨거든요. 왜 갑자기 이렇게 예. 뭐 부정 선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? 마찬가지로 사전 투표를 하지 않는 정당은 무조건 손해고 그리고 사전 투표에 대한 불신은 국가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기 때문에 저는 정치인들이 나서서 오히려 더 사전 투표에 대한 안전성 뭐 이런 것들을 더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예. 아니 근데 예를 들어 김문수 후보의 메시지가 사전 투표 아무 문제도 없으니까 여러분 투표하십시오. 요게 아니고 부정행위를 적발하면 완전히 판을 뒤집을 수 있다. 그러니까 사전 투표하십시오.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그러면 사전 투표가 믿을 수 있으니까 가서 하라는 건지 아니면은 뭔가 꼬투리 잡기 위해서 하라는 건지 애매해서요. 이 뒷맛이 개운치가 않은 메시지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정 선거는 없습니다. 윤 전 대통령도 사전 투표하셨고 저도 할 겁니다. 우리 의원님들도 다 사전 투표 할 겁니다. 예. 이렇게 얘기하시면 깔끔한 내용이잖아요. 예. 그러니까 메시지가 애매하다 보니까 온갖 루머들이 지금 떠들고 있는데 예를 들면 김문수 후보가 사전 투표한다라는 육성의 메시지는 사실은 민주당이 조작한 거다라는 루머 같은 거를 막 사람들이 또 우리 지지층들이 퍼날르는 거예요. 저거는 민주당이 가짜로 김문수 목소리를 녹음시켜서 페이크 영상이다. 페이크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우리 쪽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부정선거는 없고 부정선거가 있다는 담론은 음모론이기 때문에 원천 차단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뭐 자신 있게 사전투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뭐 간곡하게 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어제 있었던 거 좀 보죠. 어제 한덕수 전 총리가 등장했어요. 그때 모두 담준우의 사건 이후에 조용히 있다가 어제 이제 저 등장해서 김문수 후보 뭐 지지 선언 이런 걸 했거든요. 이거 국민의힘의 선거에 그래도 도움이 됩니까? 아니면 별 영향 없으니까? 뭐 대세를 기울이기는 어렵죠. 뭐 선거 당일날 저도 투표합니다면 유권자로서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다 정도의 의미니까 사실 큰 도움은 안 되는 것 같고 이왕 도움을 주시려면 일찍
오시는 게 좀 낫지 않았나 싶어요. 예. 그러니까 저는 뭐 이 자리에서도 얘기했지만 한덕수 총리 차출설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 가운데서 그렇죠. 관료 출신이라는 게 이제 있었는데 저는 이런 것도 여과 없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. 사실 정치를 했던 분이나 정치를 할 분이라면 이렇게 막판에 그냥 투표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진 않았을 거예요. 하물며 홍 시장만 해도 예. 경선에 떨어지고 이런저런 구설도 많지만 그래도 뭔가 계속 뭐 김문수 후보 내지는 이준석 후보 이 보수 진영 전체에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하는 역할은 하시잖아요. 예. 근데 한덕수 총리는 쭉 이렇게 자맹을 하시다가 투표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뭐 나쁠 건 전혀 없지만 그렇다고 막판에 보수 결집 내지는 뭐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막 추격하는 과정에 모멘텀을 만들어주는 역할은 못 하신 것 같아요. 이게 왜 근데 그동안 조용히 했다가 지금 나왔다고 봅니까? 저도 그걸 잘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예. 정치를 하셨던 분이라면 안 그랬을 것 같은데, 예, 예. 뭐 쌓인 게 많았는지 아니면 뭐가 얘기가 잘 안 됐는지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. 예.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. 그래도 여기서말로 좀 희생을 하고 처음부터 도와주셨으면 어땠을까? 예. 무대 단상에도 좀 올라가시고 이런 거 얼마나 좋았을까? 아니 왜냐면은 최근에 대통령실 비상계엄 있었던 날 대통령실 CCTV 화면에 나왔던 모습들이 네. 한덕수 전 총리가 그동안 진술했던 거랑 좀 배치되는 네. 영상이 있다. 뭐 그래서 뭐 출국 금지됐다. 뭐 이런 보도가 있어서 그 보도 있고 바로 또 김문수 후보 뭐 지지 뭐 저도 사전 투표합니다. 이런 글을 올려서 두 개가 혹시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. 그렇게까지는 아닐 거라고 보는데 뭐 일찍 하셨으면 더 좋았죠. 차라리 예. 이런 메시지도 좀 일찍 내셨으면. 알겠습니다. 의원님 보시기에 김문수 후보하고 이제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이거 완전히 물 건너 간 겁니까? 뭐 막판까지 어제 밤에 뭐 예. 무슨 일들이 있었다 뭐 당사에 갔다 이런 얘기했는데 아직 뭐 들리는 소식은 없습니다만 예. 현재까지는 어려운 거 아닌가 싶습니다. 예. 혹시 당에서 선대위에서 김재섭 의원에게 이준석 후보랑 얘기 좀 해봐라 뭐 이런 요청들 없었어요? 왜냐하면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그래도 이준석 후보하고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몇 사람 안 되는 의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, 김재섭 의원이. 뭐 그렇게 따지면 이제 김용태 위원장이 제일 잘 그렇죠. 소통이 될 텐데 예. 저는 주로 뭐 천하람 의원이랑 이래저래 만날 일이 많아서 물어보는데 뭐 저 요지부동이더라고요. 예. 밥을 아무리 사줘도 예. 예. 절대 안 한다. 사준다 하더라도 예. 단일화는 안 한다. 그렇게 좀 선을 확실히 좀 긋는 것 같아서 애초에 선거 시작 때부터요. 오히려 선거 극 초반에 예. 예를 들면 뭐 오세훈 시장도 아직 드랍하지 않았을 때나 예. 이럴 때는 그래도 제가 느끼기에는 뭐 말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좀 이렇게 뭐 가능성을 제가 약간 엿보긴 했는데 예.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고 우리 후보가 결정된 이후에는 뭐 전혀 입장의 변화가 없더라고요. 그럼 오히려 김문수 후보의 어떤 비상계엄이나 탄핵, 뭐 부정선거 여기에 대한 입장이 이준석 후보하고 너무 달라서 단일하기 어렵다 이런. 저는 그렇게 보고 볼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실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를 하기 위한 최소의 조건이 한동훈 전 대표가 요구한 몇 가지 사항들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보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예를 뭐 부정선거 없다, 뭐 그다음에 뭐 후보 교체 후보 단일화 관련한 뭐 예. 김문수 후보의 입장, 뭐 등등 여러 가지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절연. 이런 거. 뭐 그런 네. 것들이 한 전 대표가 요구한 사안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준석 단일화의 최소 요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그게 이제 다 안 되다 보니 당연히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도 선뜻 단일화를 하는 명분이 본인 스스로에겐 잘 안 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자, 그래서 그러면 이제 3자 구도로 끝났어요. 만약에 뭐 국민의힘으로서는 저 가정하기 싫은 상황이지만 졌어요. 만약에 가정입니다. 그런데 김문수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의 표차가 공교롭게도 이준석 후보가 득표한 표 거의 비슷해요. 자, 그러면 이준석 당신 때문에 졌잖아라고 해서 보수 진영의 패배의 책임이 이준석 후보에게 갈 것 같습니까? 갈 수 있죠. 네, 갈 수 있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준석 후보의 거기에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예.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이제 단순 합을 비교할 거기 때문에 아주 수치만 그렇죠. 예. 수치만 딱 이렇게 합했기 때문에 이준석 네가 드랍 안 했으면 됐을 거 아니야라고 그 비판이 갈 가능성이 좀 높죠. 사실 예를 들면 뭐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하는 방안도 막
그 예. 일각에서 나오긴 하는데 어허. 그렇다고 해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당세도 세고. 그렇죠. 예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이준석 후보의 책임을 가능성 자체는 좀 높죠. 그러니까 저도 사실 처음부터 매끄럽게 뭐 보수 진영 전체가 단일화가 돼서 단일 대우로 싸우고 윤 대통령과 절연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그래도 좀 붙어볼 만한 상황으로 선거를 치렀으면 하는 바람은 있었는데 뭐 예. 그게 좀 잘 안 됐으니 책임론이 불거지겠지만 뭐 그 누구 탓하는 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? 결국에는 예. 만약에 진다 했을 때 보수를 재건하는 작업이 훨씬 더 중요할 거고 그 가운데서는 뭐 국민의힘이든 개혁신당이든 각각의 역할을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. 단일화에 관련된 당과 후보의 진정성은 좀 그래도 있었다고 봅니까? 뭐 일각에서 뭐 당권 제한 얘기도 나오고 뭐 40대 총리론 얘기도 나오고 뭐 설들은 무성한데 확인되는 건 없어서. 뭐 저도 그 단일화 과정 자체에 예. 뭐 지역에만 있다 보니까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예. 그래도 뭐 이겨볼 생각으로 예. 이준석을 어떻게든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라는 말하자면 뭐 컨센서스는 예.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후보님 네. 3차 토론 후보님, 죄송합니다. 후보님, 의원님. 네. 예. 후보이고 싶은 거 아닙니까? 대선 후보. 아직 나이가 안 됩니다. 예. 그렇군요. 의원님 3차 토론 보셨죠? 봤습니다. 이준석 후보 여성 관련된 발언 그 장면 보셨습니까? 봤습니다. 딱 그거 보자마자 어떤 생각 드셨어요? 깜짝 놀라긴 했죠.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도 예. 그러니까 두 가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가족 문제는 이런 문제가 또 있었지. 그리고 그를 대하는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후보의 좀 이상한 태도. 그걸 왜 혐오라고 얘기를 못하지? 라는 이제 거기에 놀란 게 하나가 있고 그 이준석 후보 입에서 나온 그 워딩 자체가 젓가락 워딩 자체가 좀 깜짝 놀라긴 했죠. 뭐 아무래도 저희 뭐 아내랑 같이 TV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예. 그건 놀라긴 했죠.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의 취지는 제가 10분 이해갑니다. 그러니까 뭐 진보 정당의 어떤 여성 문제, 여성 인권에 대한 문제를 많이 이야기해왔던 진보 정당이 이런 뭐 성범죄 내지 성 문제에 있어서 특히 함구하는 모습들을 그 뭔가 날카롭게 지적하고 싶었던 이준석 후보의 마음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너무 좀 거칠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 아니겠습니까? 그게 설령 이준석 후보의 본인의 워딩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워딩이 토론장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뭐 당연히 충격인 것이고요. 그러니까 이건 것 같아요. 이게 그 이준석 후보는 달을 가리키면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봐라 이런 취지인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달을 가르치는데 가운데 손가락 중지를 치켜 세워서 달을 봐라 이렇게 하니까 집게 손가락이 아니고 집게 손가락이 아니라 가운데 손가락을 딱 높이 들어가지고 달을 보세요 하니까 달은 보이지 않고 가운데 손가락을 든 이준석 후보만 보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진보의 위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여성 인권을 이야기하는 정당들에 대한 매서운 비판 이준석 후보 굉장히 잘하는 건데 이번에는 그 워딩이 좀 세지 않았나 너무 셌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. 그걸 굳이 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럼 이준석 후보는 이거 여기서 빠져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말끔하게 사과하고 그냥 나와야 됩니까? 아니면은 뭔가 사실은 그게 아니고 내가 이런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앞서 말씀하신 왜 자꾸 달을 안 보고 손가락을 봐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맞습니까? 어제 이준석 후보가 이례적으로 한 발 물렀더라고요.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? 이례적으로. 네, 사실 저는 이준석 후보가 이런저런 많은 구설에도 불구하고 이슈에도 불구하고 한 발 물러선 거는 제 기억으로는 처음 본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과했다라는 거는 본인 스스로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진보의 위선 이런 걸 꼬집는 거는 앞으로도 계속 해주시되 어쨌든 국가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분이기 때문에 굳이 그 워딩을 가져오실 필요는 없고 같이 이재명 후보랑 진흙탕에 구를 필요는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. 근데 이제 어제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. 불편하신 분들께 했는데 그런데 나는 뭐 검증을 위한 거다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속 얘기들이 좀 나와서 그 사과의 진정성이 있는 거냐라는 일각의 지적도 있더라고요. 그 부분은 어떠세요?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례적으로 사과를 한 거는 그래요?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후보 스스로가 명백하게 인식하신 것 같고 저는 그건 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뭐 문제가 되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윤상현 의원 선대위 인선
아직 철회 안 된 거죠? 저는 철회된 걸로 아는데 뭐 딱히 보도가 아직 안 나온 거 아니 같아서. 철회됐다고 보도가 났는데 또 선대위에서는 아니라고 바로 정정인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 이후에 제가 들은 이야기는 예. 후보가 직접 윤상현 의원에게 사퇴를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. 아 김문수 후보가? 네, 후보가 오, 직접. 그래요? 네. 오, 그건 저희가 한번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제가 알기로는 제가 들은 이야기는 그렇고, 그러니까 뭐 그 윤이든 이 윤이든 어게인 윤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요? 네, 예. 네. 이런 거는 좀 뭔가 후보도 그렇고 선대위도 그렇고 각 지역에 뛰시는 저 같은 위원장이나 의원들이 예. 한 발 한 발 어떻게든 1% 0.1% 올리려고 한 발 한 발 가면 이런 걸로 세 발씩 뒤로 물르는 거거든요. 그러면 뭐 예. 골든 크로스니 뭐 무슨 이런 얘기들 여러 가지 있지만 이게 참으로 확 끼얹어 버리고 뭔가 어떤 당의 분위기를 확 예. 깔아앉아 버리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아니 그 선거 뭐 며칠 남은 상황에서 선대위원장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건 애초에 윤상현 의원이 거절했어야 되는 건데 그 열흘짜리 선대위원장 받아서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걸 임명하는 것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? 그래서 이게 진짜 이길 생각이 있으면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게 더 진짜 중요한 거로 보는데 왜들 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부적절하다는 거잖아요. 매우 애초에 부적절하다고 인생 생각합니다. 자체가. 예, 알겠습니다. 그 저 김문수 후보가 사퇴를 요구했다라는 건에는 의원님이 들으신 얘기인 거고 당에서. 예.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. 알겠습니다. 자 마지막으로 요거 좀 짚어볼게요. 지금 국민의힘에서 뭐 당원 개정한다는데 선거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그 내용이 보니까 당내 개파 활동을 금지하는 이른바 개파 불용 조항 요거를 당원에 명문화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데 당내에서는 여러 가지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. 의원님 보기에는 어떻습니까? 지금 이게 시급한 일입니까? 아니면은 이걸 지금 왜 하지 이런 생각이 드세요? 이게 뭐 민주당과의 차별화라는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선거 캠페인이었던 것 같은데 예. 뭐 유효한 건 아닌 것 같아요. 솔직하게 얘기해서 개파라는 게 뭐 누가 어떻게 있는지는 모르겠고 예. 불용을 한다는 건 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. 뭐 불용이라는 건 뭐 윤리 제소를 한다는 건지 예. 하지 마세요. 타일한다는 건지. 예. 그러니까 불분명한 거 투성이잖아요. 개파라고 뭐 예를 들면 소위 말하는 친윤 지금 예. 누구 꼭 몇 명 말고는 예. 우리가 친윤이라고 하는지 뭐 찐윤인지 뭐 멀윤인지 우리가 알 바도 없는 예. 사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 친명에 대비해서 그 선거 캠페인을 하기에는 뭐 그렇게 선명하지도 않고 당내의 이견만 좀 나오는 그렇게 좋은 캠페인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자 짧게 골든 크로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목표일 거 아니에요.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지만 뭐 해야 됩니까? 지금 그 득표를 좀 올리려면 김문수 후보. 일단 뭐 윤상현 임명 이런 거는 좀 안 하셔야 되고 예. 시간이 좀 부족하다는 게 느껴지는데 김문수 후보 개인에 대한 서사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. 저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. 저도 사후적으로 발견한 게 너무 많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김재섭 의원이었습니다. 의원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